이 종목은 대체 왜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되었을까요?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주부터 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 거래가 정지된 오늘 첫날입니다. 과연 이 여파가 다른 바이오 제약주들의 움직임을 영향을 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지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쪽은 셀트리온 3인방, 신라젠, 유한양액 녹십자 이 정도이네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파란불로 돌아선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삼바의 영향, 그 결론으로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시세를 주지는 않는 모습을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이오주들 일단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론과 관련해서 영향을 받은 쪽은 오히려 이쪽입니다. 근데 낙폭 많이 줄였는데요. 삼성물산 장중한 때 6%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었거든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관련한 그 부분이 추적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좀 앞으로도 흐름 챙겨봐야 되겠죠. 102,500원대 현재 기록되고 있는 삼성물산입니다. 호재가 겹치는 쪽이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 보겠습니다. MSCI 지수 편입 이슈 하나 있고 또 3분기 실적 잘 나왔다라는 이슈 또 하나 있고요. 여기에다가 어제였죠. 해군 수상함 2척 수주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꾸준히 최근 들어서 이번 달 좋은 흐름 보이는데요. 오늘 5% 넘는 상승 기록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움직임도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이번에는 게임주 가운데 컴투스 보겠습니다. 자사주 취득 소식이 있었고요. 주가는 사실 그렇게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요즘 게임주들 흐름 괜찮았잖아요. 컴투스 오늘은 5% 넘는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긴 흐름 봤을 때는 오른 게 없다, 저평가다 이런 분석들 나옵니다.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 스카이랜더스 출시 이 기대감도 없는 거 아니고요. 127,600원의 움직임 나타내는데 전략 잠시 뒤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실적이 들린 SM도 보겠습니다. 7% 넘는 급등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 53,6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 부분에서 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주요 대형 엔터 3사 가운데 SM이 최고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이것도 추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보겠습니다. 7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6% 가까운 상승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일단은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한국행 단체 관광 상품 이거 내는 거 허용하겠다라는 소식도 아마 작용이 됐겠죠? 중국 관련주도 오늘 일제히 강한 모습인데 파라다이스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상승세를 정말 많이 키우고 있죠. 16% 넘는 초급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세계 인터. 실적 고성장 지속되고 있고 오늘을 빼고 본다면 낙폭 과대인 것이다. 물론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만 최근 2달 동안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이제 관심을 둬도 될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요. 오늘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명주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세계 인터 먼저 볼까요? 오늘 진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 그 중국 관련된 소식이 첫 번째 이유겠죠. 근데 이제 이 기업의 본질 가치를 좀 먼저 본다면은 사실 이제 돈 되는 사업은 신세계 그룹 내에서 돈 되는 사업은 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백화점이나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최근에 이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형마트라던가 또 할인마트 이런 쪽에서의 실적은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역성장하고 있는 부분도 보이고 있지만 백화점이라던가 면세점 쪽은 그래도 이제 고소득층에서는 크게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로 인해서 고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신세계에서 어떠한 이 돈 되는 사업들을 가져갔냐? 일단 이 해외 사업부 쪽에서의 돈 되는 명품 사업부를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자체 화장품 브랜드를 열심히 키워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 지방시라던가 알마니 또 이제 돌체앤가바나 정말 우리가 알만한 이제 명품 브랜드들을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신세계 백화점에서 판매된 명품에 대한 수익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비디비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제가 어떤 화장품인지 잘 모르니까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사실 이게 최근에 나온 브랜드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쵸. 저는 이제 화장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요.
10년 전 그보다 훨씬 전에 비디비치라는 상품이 있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관심을 갖고 일단 사보긴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유행을 하지는 못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나 유명해질지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많이 쓰고 계시진 않는데요. 국내에서는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인수한 지가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매출이 얼마 안 됐는데 네. 지금 누적으로 한 1,000억 원 정도 매출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매출이지 한다면은 중국 시장이거든요. 중국. 이 중국은 정말 얘기를 할 때마다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중국의 따이공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사가지고 네.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바자회 하듯이 네. 이렇게 주민들한테 다 알린대요. 화장품 사왔다고. 그러면은 오. 한 2시간 동안 줄을 서가지고 그걸 산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엄마들 맞아요. 방판,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방문 판매. 심지어 그 국내 내수 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판다고 하는데 근데도 다 팔린다는 그것도 거죠? 줄 서서 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중국 시장을 상당히 전략을 잘 짜서 공략을 잘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다른 이제 중국 소비주들은 보통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소비를 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에 침투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중국 소비주들과 다르게 또 다른 매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좀 인기가 있었던 LG 생활건강, 네. LG 생활건강의 흐름과 아주 유사한 것 같아요. 지금 LG 생활건강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실적이 둔화가 되면서 좀 멈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지만 2016년까지 상당히 고성장세를 이루고 나서 잠깐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로 이번 연도 9월 달에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지금 241선을 안착을 했습니다. 241선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주가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해줬다는 것들은 이 정도는 저가 메리트가 있구나라는 인식이 들어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 기업들이 오늘까지 실적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어제 이제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제가 이 실적주들을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미 발표한 실적보다 앞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실적이 성장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고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에 의하면 그래도 한 단기 목표가를 어느 정도나 올려다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정고점인 24만 원 부근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 1차 저항이 지금 61선 부근인 19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단타로 들어가셨다는 분 계신다면은 내일 만약에 시세를 한번 줬을 때 19만 원 부근에서 1차 차익 실현하시는 부분들이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장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투자 의견은 좋아요입니다. 첫 번째 신세계 인터내셔널 살펴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랑 유사한 이유로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파라다이스 볼게요. 중국에 대한 얘기를 빼놓고는 이 종목들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도 좀 내려주세요. 맞습니다. 이제 파라다이스도 중국 소비주로 좀 엮이고 있는데 지금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파라다이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합 리조트, 두 번째로 이 카지노지 않습니까? 카지노가 이제 전체 실적에서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이 복합 리조트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인천공항에서 이 일본이랑 합작으로 건설한 이 복합 리조트가 있거든요. 지금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벌써 120만 명 이상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해외 VIP 고객들의 취향을 저격을 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본 VIP뿐만 아니라 중국인 VIP들까지도 상당히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이 오버워치라는 게임 아시죠? 네. 그 오버워치 게임에 대한 경기도 이 파라다이스 복합 리조트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사실 이제 파라다이스의 뭐 카지노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복합 리조트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합 리조트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크게 네 종류가 되는데 네. 1등이 워커힐 그리고 2등이 파라다이스고요. 세 번째가 이제 제주 그랜드인데 제주 그랜드부터는 지금 계속적으로 역성장하고 있어요. 중국인들 많이 유입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역성장하고 있는데 파라다이스는 오히려 워커힐도 꺾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2020년까지 지금 중국에서 한 50개 정도 되는 이 대형 공항을 또 만든다고 하잖아요. 어디가요? 중국이요. 네네네. 2020년까지 네. 50개 정도 되는 대형 공항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노선도 당연히 추가가 될 거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중국인들의 인바운드도 당연히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합 리조트에 대한 수요도 아마 네. 증가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카지노인데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VIP들의 드랍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9월 달 대비해서 이번 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 이상 증가해줬다.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해줬고 이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외국인들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카지노가 상당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내수보다는 해외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여행주들이 약세잖아요. 여행주들이 이 대외적인 변수 그리고 이제 환율 리스크 때문에 많이 못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도 보이고 있지만 원화 약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여행 오는 인바운드 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이를 봤을 때 파라다이스에서 하고 있는 주력 사업 2가지 정도는 아마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도 투자 의견 좋아요 가도 괜찮은 거예요? 네, 좋아요 드리면서 제가 기술적인 분석 한번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차트 열어주세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크게 오른 게 없죠? 2017년도에 네. 바짝 오르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제 매물대 부담을 느끼면서 지금 16,000원 부근에 지금 그렇죠. 지지 라인을 네. 긋고 하강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역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저는 오히려 이 시점에서 지금 17,500원이나 또는 18,000원 부근에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오히려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 한번 터져줄 수 있는 파동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진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저는 이제 18,000원이나 17,000원 부근이 왔을 때 단기적으로 진입을 해보시고 그리고 2020년까지 계속적으로 고성장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량 매수라기보다는 모아나가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여유 있는 투자 호흡 가지고 이 종목 바라봐도 괜찮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긴 호흡에서 좋아요 의견 찍습니다. 계속 볼게요. 이번에는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SM 한번 볼까요? 실적 나왔고요. 시장 예상보다 좋았고 좋은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때요? 엔터 3사 중에 최고라고 증권사 보고서에 나오기도 하던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7월 달에 이 시간 통해서 SM을 최선 호주로 또 드린 적이 있어요. 이 3만 원대 후반부터 4만 원대 후반까지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좀 다른 뷰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아티스트들이 해외 시장이나 또는 이 유튜브 시장을 통해서 더 많이 마케팅할 수 있는 수단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실적,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JYP라던가 SM이 3분기 실적도 좋았고 4분기도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4분기 실적이라던가 내년 상반기 실적을 미리 좀 땡겨온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이 엔터주들이 실적만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한 건 아닙니다. 이 시장이 상당히 약세를 이 베어마켓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 방어주 역할을 해줬던 부분들이고 나름의 주도주 역할을 해줬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SM이 좀 탑픽으로 꼽히는 이유가 왜냐면 키스트라던가 최근에 이제 M&A 많이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SM의 자체적인 가치보다는 이 관계사들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좀 비춰진 건데 지금 다른 엔터주들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JYP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보면은 너무 오랫동안 달려왔어요. 지금 2017년도부터 해서 진짜 그랬네요. 10배로 올랐기 때문에 네. 이 기업의 성장성을 제가 의심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급락이 한번 나타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JYP 엔터가 한 4만 원 다시 간다.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지금 낙폭과대주 실적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에 비해서 과연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나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엔터 쪽으로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몰린다라고 했을 때는 7만 원도 분명히 볼 수는 있다. 7만 원이나 6만 원 후반까지는 볼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크게 먹기에는 조금 리스크도 많고 불확실성도 좀 많은 상황들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SM이나 또는 전반적인 엔터주들에 대해서는 글쎄요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긴 시장이 휘청휘청할 때 참 강했었던 종목군들입니다. 많이 올랐다라는 거에 반론을 제기할 일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일단 더 상승할 놈이 물론 언젠가는 오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다라는 초점에서의 글쎄요입니다. 다음 종목은 이것 보겠습니다. 컴투스 보겠습니다. 일단 자사주 취득 소식이 있었고요.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 다른 게임 업체들에 비해서 덜 올랐다. 네. 괜찮습니까? 이 종목은요? 사실 최근에 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영업이익도 많이 감소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중국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중국에서 이제 게임사들의 판호를 단 하나도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 이 컴투스를 제외하고 그 밑에 이제 중소형 게임사들은
이 돈이 없으니까 재정 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기껏 만들어 놓은 IP를 갖다서 팔고 중국이 직접 제작을 해서 그거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이제 해외 시장에다가 판매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임들을 수출을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영업이익과 지금의 영업이익과 한 20%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컴투스가 이번 연도 하반기에 내놓기로 했던 스카이랜더스가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스카이랜더스 출시 못하는 거 아니야? 또는 뭐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난 게임이 아닐 수도 있어라는 실망 매물들이 나왔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번 자사주 매입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고 보는 게 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의심을 하니까 컴투스 측에서는 사실 300억 규모가 시가총액 1조 원 넘는 기업에서는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컴투스는 이번 연도에 분명히 스카이랜더스 출시할 거야. 그리고 내년에 지금 서머너즈와 서버 증설도 할 거야라는 것들을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좀 발표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넷마블도 자사주 매입하고 나서부터 30%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이 저가 메리트가 존재하지 않겠느냐. 지금 월봉 차트를 한번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봉상 2014년도에 60월선 그리고 2016년도 말에 60월선을 한번 터치했고 2018년 지금에도 지금 60월선을 터치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할 부분들은 만약에 스카이랜더스가 출시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이 60월선을 터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수익을 상당히 많이 챙길 수 있는 국면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컴투스에 대해서는 좋아요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일 이평선의 저 지지 여부를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컴투스 좋아요였고요. 좋아요 의견 열어주셨어요. 내일장 토픽 하나 꼽아주세요. 어떤 걸로 갈까요? 오늘 가장 강했던 신세계 인터내셔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했지만 네. 앞으로 더 강해질 종목이라 믿습니다. 내일장 토픽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 살펴보고요. 자, 이제 뭐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안신 앵커와 함께 챙겨보고 오겠습니다. 수능으로 인해서 1시간 늦게 개장한 시장, 3시 30분 부근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 미국 증시 약세 영향 탓에 장 초반 크게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혼조세를 보이다가 지금도 여전히 혼조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0.47%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2077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나마 해외 플랜트발 수주 기대감에 건설주의 상승,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증시의 보탬이 됐습니다. 닷새 만에 상승 우위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면요. 낙폭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666선까지 출회되기도 했지만 저가 대비 만회하면서 674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마감 근처 와서 또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1,599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고요. 이에 기관이 팽팽하게 맞서 싸우고 있는데요. 1,731억 원의 매수를 보여주면서 금융투자 위주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면 외국인 매도가 감지됩니다. 131억 원의 매도.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수급 연속성이 특징입니다.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면 기관은 꾸준히 매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기관은 12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이오 종목들이 일부 회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 정지 소식에 바이오 업종 경직성이 우려감이 자아지기도 했지만 셀트리온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3인방과 함께 나란히 상승하고 있고 3.37% 오름세를 보이면서 21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장중 출렁임이 상당했습니다. 하락에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에 성공했고 0.11% 상승한 44,150원에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덩달아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급등세가 눈에 띄는데요. 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비교해서 74% 증가한 수치를 발표했지만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을 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과 나란히 상승하면서 4.79%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의 회복 심리가 엿보이는 가운데 신라젠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에 성공하면서 0.87%의 오름세. 이 밖에도 콘텐츠 기대감을 바탕으로 CJ ENM도 4.89%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주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강했습니다. 한국콜마 현재 8% 강세 5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분야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의 광군제라든지 중국 단체 관광 기대감도 동시에 모멘텀을 얻으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은 보령제약인데요. 어제 장마감 공시를 통해서 3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65% 증가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가 매수 창구에 이름을 올리면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고 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소식과 함께 하락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 3분기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7월에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일회성 요인이 발생을 했고 충당금이 발생하면서 주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7%가량 하락하면서 3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